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6월 30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기온 62도,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오늘 하루 맑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무덥고 화창한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일요일 한 차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종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중간탑은 포트리 위장전입 대거 적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그 포트리에서 위장전입생 5명이 적발됐다는 내용인데요. 학군 측은 이들을 퇴학시키는 한편 1년 교육비에 해당하는 15,00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에 위장전입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했고 4개월 동안 그 활동한 끝에 5명을 적발해냈다고 하는데요. 적발된 학생 가운데 한인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그 퀸스 검찰이 사기범죄 예방 세미나를 어제 저녁에 열었습니다. 그 지연과 학연에 접근하는 아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제목인데요. 그 사기범죄 예방 세미나에서 사기범들은 바로 그와 같은 지연과 학연을 이용해서 접근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검찰이 제시한 유형 가운데 사업체 관련 범죄로는 투자금을 먼저 그 선불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체 매매나 계약 시에 그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의 그 변호사가 그 자신의 변호사가 상대방 업무까지 맡을 것이라면서 안심시키는 유형이 있고 또는 그 작은 투자로 큰 수확을 약속하는 경우도 대부분 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증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인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남에게 담보나 약속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형사법적으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검찰의 설명이 있었고 얼마 전에 그 166만 달러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렌지건설 대표 그 남국희 씨에 관한 얘기도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커네티컷 한인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겠죠. 센서스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요. 29일날 발표된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커네티컷 한인 인구가 11,7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혼혈 한인은 2,141명으로 10년 전에 1,046명에 비해서 5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옆에는 그 주별로 그 도표가 나와 있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에는 혼혈을 포함한 한인 인구가 25,420명이고 이 가운데 혼혈 인구는 6,19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사진입니다. 찰스 랭글 잘 아시는 그 미국 하원 의원이죠. 연방 하원 의원의 한인 후원회가 엊그제 그 뉴저지에서 랭글 의원의 81세 생일 축하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날 축하 모임은 민승기 뉴욕 한인회 이사장 자택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아는 얼굴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특집 기획으로 노던 한인 상권을 가다라는 다시 합시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다시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일면 탑은 노던 한인 상권을 가다라는 특집 기획 기사입니다.
그 한인업체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었다는 제목인데요. 퀸스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서부터 리들렉 글렌우드 스트리트 구간의 노던 불바드 선상에 위치한 한인 사업체가 모두 515개 업소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 전체 상권 825개 업체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62.4%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한식, 중식, 일식, 분식 등 한인 요식업소가 53개로 이 지역 전체 요식업소 89개 가운데 59.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미용실과 스킨케어도 44개로 상권 내 비율이 89%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의류점 역시 22개로 90%를 넘어섰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실의 시장 점유율도 88%, 87%로 집계됐고 보험 대리점 또 개인 병원, 커피숍과 카페 등도 노던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싣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그 뉴저지의 위장 전입 색출이 확산되고 있다. 포트리뿐만 아니라 이 테너플라이라든지 패세이 카운티의 클립턴 학군도 색출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클립턴 학군은 2010년 인구 조사 결과 거주 규정을 위반한 불법 재학생이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주 확인 및 재등록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타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을 모두 색출해 사립학교나 거주지 학군으로 전학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군은 학생 1인당 연평균 11,000달러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주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로 인해서 연간 약 200만 달러의 교육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 뉴욕시가 한인 커뮤니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3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차기 회계 연도에 지원을 승인받은 한인 단체는 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와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그리고 뉴욕 한인 복지관, 뉴욕 가정상담소, 가정문제연구소, 민권센터 등 7개 단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그 상록회를 보면은 노인국으로부터 노인대학 프로그램으로 16,000달러를 지원받고 전반적인 운영비 7,500달러, ESL 클래스 5,000달러 등 총 32,500달러를 지원받아 지난 회계연도보다 1,000달러 정도를 더 받았지만은 다른 단체들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그 사업하기 좋은 주 조건의 뉴욕과 뉴저지는 별로 좋은 성적이 안 나왔군요. 주별 순위에서 중하위권에 랭크됐습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어제 공개한 순위에서 뉴욕은 26위, 뉴저지는 30위에 올랐습니다. 순위를 선정한 그 조건은 교육 환경과 삶의 질, 기반 시설, 교통, 초기 사업 자본, 노동력, 기술과 혁신, 사업 친화성, 자본 접근 영역 등 그 10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뉴욕주는 교육 환경에서는 191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기술 혁신 부분도 2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초기 사업 자본과 생활비 그리고 인력 부문에서 하위로 쳐졌군요. 그래서 전체 평가에서 중위 순위에 랭크됐다고 합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명암이 가장 두드러진 주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기술 혁신과 교육 부분에서는 두 지역을 따라갈 곳이 없지만 비싼 생활비와 초기 사업 자본 등은 사업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목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마감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고양시립합창단이 28일 뉴욕에 있는 멀킨 콘서트홀에서 미주 순회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미주 순회 공연은 오는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92회 전국 체육대회를 미주 동포사회에 홍보하고 고양시를 소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고양시의 대표적 시립예술단체인 고양시립합창단이 28일 뉴욕에 있는 멀킨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고양 시립합창단의 미주 순회 연주는 오는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미주 교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미주 교민과 한인회에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금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며 체육 행사는 물론 95만 고양시민과 함께 펼쳐나갈 문화예술 스포츠의 종합체전입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금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25일, 26일 미 서부 LA 지역을 시작으로 28일 뉴욕으로 순회 연주를 진행해왔습니다. 매년 100회에 이르는 정기 기획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며 고양시 시립예술단으로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창단된 고양시립합창단은 이기선 상임 지휘자와 44명의 성악을 전공한 연주단원으로 구성된 전문 합창단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의 문화 아이콘을 자리매김한 이 고양시립합창단은 이날 각종 미국, 이스라엘 음악부터 한국의 고양의 봄, 그리운 금강산 등 다양한 합창을 선보였습니다. 국제 수준의 체육시설에서 95만 고양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스포츠 종합체전인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승강장에 방치한 쓰레기 악취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주변의 위생 실태를 주혜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에 제때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 악취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It's dirty. That's all I think. A work in progress. I think the MTA is working on cleaning it up. They've fixed a lot of the stations, so it's getting better.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6일 공개한 자료에는 하루 평균 100여 곳 이상의 역에서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해 수거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고 낡고 오래된 쓰레기 수거 트럭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구역의 공사나 선로 점검으로 인한 접근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MTA는 총 9대의 쓰레기 수거 트럭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평균 119일을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 측은 이 같은 쓰레기 더미 때문에 뉴욕시 지하철의 쥐와 벌레, 악취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인지하고 인력 충원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트럭도 추가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 구제 법안인 드림 액트가 28일 본격적인 재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연방의회에 재상정된 드림 법안은 2001년 관련법이 첫 상정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드림 액트 통과로 앞으로 10년 동안 140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기대돼 연방 예산 적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서류 미비 학생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내년도 선거를 겨냥한 연방 의원들의 소수계 표심 잡기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원들이 주축으로 이루어 지난달 재상정한 드림 액트는 16세 이전에 입국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35세 미만 서류 미비자에게 2년 동안의 대학 재학이나 군 복무 등의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 TAA 제도 연장 문제에 대해 의회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협상 결과 강화된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제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진전을 위해 움직일 때라며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30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뉴욕과 뉴저지 구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링컨 터널 현재 20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 15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맨하탄 구간입니다.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다음은 퀸즈와 맨하탄 구간입니다. 퀸즈 밀타운 톨게이트 터널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라이버로 브릿지 현재 소통 원활합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키스널 블러워드 근처 점점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톤 브릿지 현재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근길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20년 이상 다져진 경험과 지식으로 YWCA of 퀸즈에서 6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7주간 2011 썸머 캠프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나는 여름방학에 꽉 찬 즐거움과 알찬 프로그램으로 초청합니다. 대상은 3세부터 12세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문의는 퀸즈 YWCA 718-353-4553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임마누엘 스포츠 선교단과 뉴욕 탁구협회 후원으로 7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린이 그룹 탁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뉴욕 탁구장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뉴욕 동포사회의 탁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오니 학부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서머스쿨 등록을 7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인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있습니다. 또한 추가 프로그램으로 영재 프로그램과 체중 감량 운동 시간 등이 있으며 회비는 580불입니다. 2011 썸머 기빙 트리 아카데미를 오는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뉴욕 성결교회에서 6주간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과목 수업 및 골프, 발리볼, 농구 등 각종 특별 활동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필드 트립이 진행되며 대상은 5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등록은 7월 5일부터 문의는 718-948-0339로 하시면 됩니다. 뉴욕 사법경찰 자문위원회 신근호, 이선구, 고강진 씨 및 각 커뮤니티에서 165명이 27일 맨하튼 원 폴리스 플라자에 있는 뉴욕시 경찰학교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민경찰학교는 각 지역 경찰서를 통해 선발된 커뮤니티 대표들이 14주간 경찰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레이몬드 켈리 시경국장은 1993년 설립된 시민경찰학교는 경찰과 시민 간의 이해 증진으로 범죄 예방 등 커뮤니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난 25일 뉴욕 가정상담소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언니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13명의 멘티들과 15명의 멘토들이 참여한 이날 프로그램은 프리 카야킹과 더지볼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유머 긍정력입니다. 유머 강사이자 행복 전도사인 저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미묘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들을 긍정과 재치로 웃음꽃을 피웠던 일들을 엮어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유머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상대가 행복하면 더불어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은 평범하고 단조롭던 일상을 아름답고 특별한 순간으로 이끄며 작은 유머 한마디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었던 행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행복은 우리 주위에 널려있고 매 순간을 즐겁고 특별하게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첼 변호사님께서 멤버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의 중요 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멤버십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유권 퍼센테지, 그러니까 책임과 권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쓰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벌써 작성한 어그리먼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손실과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또 세 번째는 비즈니스를 팔 때 아니면 그 멤버 회원의 소유권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그 파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비즈니스에 불화가 없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주급이나 월급을 멤버들이 얼마나 받는 것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